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최근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과도한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대내외 위험 요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에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일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자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한 것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확인했습니다. 농산물 구매 중단은 중국이 미국에 쓸 수 있는 보복 카드의 하나로 꼽혀온 바 있습니다. 일본의 잇따른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추모 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묻자 즉답을 피하며 우선은 한국이 일본과 확실한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다시 0%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삼성전자가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만 대를 출하해 0.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중국 업체들은 일지 출하량이 늘어 화웨이 점유율은 37.3%로 1위였고 오포와 비보, 샤오미 순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부터 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 8시 40분께에는 코스닥이 무려 10%의 하락이 기록이 돼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함께 하면서 많이 놀랐었고요.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봐도 하한가에 찍혀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잘 보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장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지만 반등도 좀 나왔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00선에서 1900선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조금 전에 올라왔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의 상승까지 지금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1시 40분께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종잡을 수가 없는데 1시 40분부터 벌어진 이 낙폭의 원인은 또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이 하한가 탈출을 하면서 장중에 낙폭을 좀 조금씩 줄이나 싶었고요.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심이 좀 살아 올라오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이 덩달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상승이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 투심 전환으로도 좀 만들어주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신라젠으로 다시 촉발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 격화되고 있는 부분도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1달러당 7위안을 현재 넘어선 상황입니다. 수출에 대한 카드로 중국은 꺼낼 수밖에 없었던 카드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제재를 가했고 중국은 또다시 농산물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국엔 치고받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본과의 분쟁 악화일로고 역시나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투심 자체도 좋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현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가 돌아서는가 싶어서 따라 붙으면 그대로 물려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접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관망해 지금을 보여야 된다라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적극적 관리, 보수적 관점 어떤 부분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확실하게 일부에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1927포인트입니다. 또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1%대의 하락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1890포인트의 장 초반에 밀리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1800포인트까지 내려오나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투수 기관이 나섰습니다. 기관이 지금 기관의 전주체가 오늘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개인도 매수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느새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1시 40분입니다. 저 부러지는 부분이. 정확하게 신라젠 하한가와 맞물리면서 코스닥 쪽 밀리고요. 코스피도 같이
놀라서 밀립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에 놀랄 상황이 아닌데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워낙에 논란 적이 많았고요. 코스피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그 정도까지 투심이 악화돼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기관이 6,922억 원이나 현재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기금도 2,971억 원 사주지만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굉장하네요. 3,222억 원. 투신도 삽니다. 하지만 개인이 3,039억 원 팔고요. 외국인이 3,999억 원이나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3%대로 지금 낙폭이 좀 꽤 깊고요. 네이버가 시총 5위로 올라왔네요. 지금 1%의 상승, 그리고 현대차가 1.57%, 현대차 12만 5,50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 현대모비스도 빠지고 LG화학도 빠지고 신한지주, SK텔레콤 모두 빠집니다. 셀트리온만 오늘 반등하는데 셀트리온이 사실 반등폭이 이보다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헬릭스미스까지 코스닥에 줄줄이 긍정적 영향을 줬는데 지금 윗꼬리 달고 빠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보합이고요. LG생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차, 한국전력까지 한 종목도 오르지 못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갑작스럽게 또 밀립니다. 상승폭을 줄이더니 갑작스럽게 하락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거의 뭐 롤러코스터인데요. 570선이 다시 무너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봅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무려 540까지 빠졌다가 577까지 올라옵니다. 하루간에 지금 뭐 움직임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오늘 당일에만 37포인트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 또 10포인트가 현재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이 부러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업종이 갑자기 신라젠 때문에 또 무너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기관 매수 물량 줄어들었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사줍니다. 개인 무려 3,024억 원을 팝니다.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금융투자가 오히려 코스닥에서 오늘도 파는 모습, 투신만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헬릭스미스만 10%대고 메디톡스도 어제 빠진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모자라죠. 5%가 오늘은 급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제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윗골이 달았고요. CJENM, 펄어비스 소폭씩 올라옵니다. 모두 빨간불이긴 한데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KMW, 슈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지금 또 빠져 내려갑니다. 파라다이스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시총 11호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FA 올라갑니다. 솔브레인, 오늘은 일본 관련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내려갑니다. 모든 종목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내릴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르게 섹터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원익 IPS도 빠지고요. 보시다시피 신라젠이 시총 몇입니까? 도대체 14위까지 내려왔고 하한가 오늘도 기록하면서 점 하한가는 아니었지만 3거래일 연속 하한가 지금 기록을 하면서 어느새 신라젠 주가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5,300원. 몇 년 전에 신라젠이 급등하기 전에 주가 수준까지 지금 회귀를 하는 모습인데 그때 상황과는 확연히 지금 다르네요. 고영이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환율이 어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은 조정이 나옵니다. 4원 20전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121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환율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거의 롤러코스터고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 정도까지 거의 남량 특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까지 어렵습니다. 시장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장 초반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 중국 관련 이슈가 아무래도 1,900포인트 하회시키면서 장 초반 상당히 아찔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환율 조작국 지정 여파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 스탠스를 좀 밝히면서 국내 증시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장중 한때는 코스닥 지수 플러스 전환까지도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시 급락에 따라서 일단 그동안에 좀
빠졌던 이유를 간략히 점검하면서 향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서 계속 어렵지만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장 하락, 이론적으로야 사실 하락이 계속 나올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등이 나올 여지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등 시 어떤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지 여부를 힘들지만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간 증시 급락 상당히 3개월 이상 연이어 좀 관련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급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과도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분쟁, 국내 경기 사이클 부진함, 그리고 또 특히나 수급적으로도 MSCI 8월 정기 변경 이슈와 더불어서 앞서도 말씀했다시피 신라젠 등을 필두로 한 코스닥 주력 업종인 제약바이오 업종 내 주요 기업의 이런 주가 급락 등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하락 요인이 가장 크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은 물론이고 한일 분쟁 역시도 이런 정치적 상황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점에서 꽤 그 끝을 예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러한 요인 등이 3, 4개월간 누적돼 왔던 상황 속에서 한일 분쟁 단기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치적 이슈가 껴지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등이 최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부정적인 시나리오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기반한 불안 요인 등은 항상 과도한 증시 반응을 만들어 왔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급락 전 손절하고 급락 후 매수, 이런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급락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손절이라는 관점은 사실상 좀 이성적이지 않은 시나리오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은 급락 후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어찌되었건 매수 관점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은 반등은 그래도 이번 달 지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냥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늦어도 분기 내에는 이런 추경 관련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시 불안에 따른 금융 당국의 대책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한국은행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 이러한 국내 정책적인 요인은 최소한 급락 이후 시장 하방 지지 요인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어렵지만 보유 관점, 그리고 단기 반등 시에는 어렵더라도 일부는 최소한 교체는 하셔야 된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 환율 수혜주로 꼽혀지고 있는 업종들, 예를 들자면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그 외 종목들 내외에서 환율 수혜주로 기대되는 종목들로의 일부 교체를 시도해 보시면서 하반기 시장 대비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등 시마다 소량씩도 정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지켜볼 만한 또 이슈들이 있나요? 네, 오늘 상황에서 미국 재무부 관련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 포인트로 삼아보실 만한 요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검해 볼 만한 요인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88년 이후에 처음이다라는 점에서 장 초반 시장의 충격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반대급부로 중국은 또 미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구매 중단 발표를 했다라는 점에서 그간 무역 분쟁 어느 정도 봉합 시나리오로 가던 양국 간의 분쟁이 다시 한번 또 연기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히려 이러한 요인 등은 도리어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도리어 높아지게 하는 모습으로도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의 일단 한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이슈 상황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 시장 대응에 어떤 점을 참고해야지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이슈에서는 일단 향후 미국의 제재 방향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지만 미국 역시도 이런 무역 분쟁 중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서 추가 제재를 더 한다라기보다는
이 환율 조작국 이슈를 협상 카드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점이 우세하다라는 점. 그리고 요즘 미중 간의 이런 무역 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좀 이동되는 조짐이라는 점에서 향후 하반기 시장 환율 쪽에 계속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좀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 1,200원 선을 돌파했다라는 점. 그리고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중심으로 통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를 주식시장에서 대입해 보자면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달러 관련 매출이 많은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선 수출주라던가 그리고 외화 매출 채권이 많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 기울여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시장 전략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방향성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현재 시장 내에선 특정 섹터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좋아 보이는 업종, 워낙 5G 통신 장비 업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 외 업종 내에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소재 관련주들 그래도 현재 가격적으로는 박스권 하단 부근에 위치한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시도해 볼만하다라는 점에서 전기차 소재 관련주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환경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니켈 재고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떨어지면서 니켈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일단 배터리 소재주들에 대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일단 니켈 가격 급등은 배터리 완성 업체에게는 악재로 일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소재 업종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라는 점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최근 주가 조정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매수에 있어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는 LG화학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삼성 SDI가 오늘 시장만 보면은 사실 낙폭이 더 크긴 하지만 그간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삼성 SDI가 더 양호합니다. 시간 관계상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기대되는 요인이 상대적으로 LG화학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꼽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 SD향을 중심으로 한 관련주들 살펴보시면서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등에 주목해 보시면서 그 외 단에서는 LNF 등도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점에서 이런 전기차 관련 소재주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위원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예, 이슈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환율 이런 부분 때문에. 예, 그러네요. 찾는 곳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인터뷰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급한 대로 전화 인터뷰도 하면서 예, 시장 쳐다보려면 정신없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만 정신 없으면은 그나마 나은 건데 이게 내후회원이라고. 외국도 다 지금 정신없는 게 덜하죠. 우리만 정신없으면 억울하죠. 그런 건가요 또? 이게 어쨌든 간에 미국은 중국을 네. 환율 조작국으로 했어요. 달러당 7위안 넘어가니까 중국에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수출도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소장님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7위안 넘길 수도 있다고. 네, 이게 네, 계속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절묘하긴 절묘합니다. 예. 우격다짐이고 이러면 뭐 하려고 매월 4월, 10월 달 연간 2번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는 왜 싶네요. 그냥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룰도 뭐도 없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 5월 28일 날 평소보다 한 달도 훨씬 더 늦춰서 발표가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5월 28일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 한번 다시 보시죠. 살펴보시면은 그때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그 이전까지는 12개 주요 교육국에서 좌우지간 교육 규모가 400억 달러만 이상 되면 하다 보니까 21개국까지 늘어났어요. 네. 자, 이거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내는 1년에 네.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이상, 요걸 갖다 지난번에 GDP의 2% 이상으로 해서 좀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환 순매수, 즉
우리 서울에서 같으면 우리 서울 외환당국이 환율 떨어지는 거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서 달러를 매수하는 그래서 순매수 그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GDP의 2% 이상이 되는 규모로 했다. 그것도 12개월 중 8개월 지속을 6개월 지속 이래서 조금 좀 까다롭긴 했는데 그렇죠. 환율 조작국은 없었다는 얘기죠. 왜? 중국만 하더라도 대미 무역 흑자는 작년에 4,19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0.4%에 불과하다 보니까 2%에 한참 못 미치고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뭐 달러 사고 위안 팔고 하는 개입을 이 조건에 걸릴 만큼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둘 독일, 일본,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제 지정한 거는 자신들이 이렇게 이때까지 제시해왔던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야 했던 그 자신들의 원칙을 갖다 스스로 깨뜨린 거죠. 그러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8월 1일 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한 게 저기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관세 때릴게 10% 한다고. 10% 관세 때릴게 했던 게 그겁니다. 자, 31일 날 7월 31일 날 FMC에서 파월 의장이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만 이게 추세적인 금리 인하의 시작은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설마 자기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다음 날 관세 또 때릴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장이 자, 그러면 지난주 복귀를 해보시죠. 지난주 목요일 날 뉴욕 증시 밀렸던 거는 FMC에 대한 실망감. 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관세 때리겠다는 예. 그거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주말까지도 이어졌던 것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예. 자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까지도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어제. 뭐 800포인트였죠. 다우 예. 지수가 장중에. 자 여기서 또 이제 알고리즘 매매의 위험성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막 가지만 이 알고리즘 기계는 뒤도 안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딱 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샀던 거 이거 얼마 가면 조금만 더 기다릴까 이러잖아요. 막상 가면은 조금만 더 있어볼까? 네, 손절 라인 못 지키고. 네, 이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인데 기계는 그냥 바로바로 지키다 보니까 손절을 부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낙폭이 커지기도 한데 자, 이 기사 한번 보세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목금 이틀 동안에 달러는 약해졌어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는 살짝 약해졌는데 월요일 날 덜컥 어떻게 했다 어제 중국이 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고시하는데 살짝 시장 예상보다 높게 고시해서 예. 위안화를 갖다가 약세로 좀 만들어버렸어요. 가도 된다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7위안 넘어도 된다. 뭐 7위안에 우리 목숨 거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은 이강인 민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 슬쩍슬쩍 흘렸던 부분이기도 그쵸.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 올라갔더니만 CNBC 기사 보면은 중국이 막 이렇게 위안을 약세로 몰고 갔는데 고시 환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레벨까지 7위안이 곧 돌파될 정도로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보니까 시장에서 그냥 열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시 환율. 예. 그렇게 해서 7위안 확 열고 올라갔더니만 그거 지금 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하는 말인데 이거 아마 관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국에서의 보복일 것이야. 하나의 대응일 것이다 이렇게 했고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인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느꼈을 겁니다. 예. 결국 이놈의 깰 파자의 7위안을 깬다는 파7 중국말로 뭐 포치라고 하나 봐요. 이 예. 포치 하다가 이 포치가 현실화된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즈호 뱅크의 어떤 애널리스트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미국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언제든지 이 커런시 인터벤션, 통화, 환율과 관련해서 개입, 그 미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지난 7월 달에 굉장히 회자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늘 딱 이제 아침에 그쪽으로는 늦은 시간에 예. 환율 조작국 지정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결과적으로 뭐랄까 아침에 아시아장이 막 무너지고 말이죠. 예. 그렇게 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우리도 개장 초에 급한 매물들이 막 나오면서 50포인트 또 코스피가 막 예. 밀리고 했지 않습니까? 코스닥 뭐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급한 매물은 소화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을 적어도 단기 바닥으로
적어도 한번 이 정도 밀렸으면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또 재료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위안은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7위안, 우리 보기에 따라서 7위안 근처에서 쌍봉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견해를 표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이건 언제든지 열려도 할 말 없다. 중국이 원해서 열든 원치 않고 막고자 하는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열리는 경우가 오든 7위안은 열릴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일단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까지 열리는 모습, 이 두 번에 걸쳐서 막혔던 이 7위안을 열었다는 것은 큽니다. 예. 자, 2005년 7월 달에 그때 위안화 평가 절상한 이후로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 도입하고 쭉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금융위기 터졌을 때 또 이렇게 중국인가 가능했던 그냥 환율 패그 시켰던 거. 그러고 나서 돌고 왔던. 이번에 이것은 어제 7위안을 갖다가 여는 것은 무엇을 연상시켰는가 하면은 2015년 8월을 연상시켰어요. 이 무렵. 이때 2015년 8월에도 이 8월에 휴가 가야 되고 1년 중에 그나마 시장이 제일 한가해야 될 이때가 2015년부터 해갖고 우리의 기억 속에 야, 이 8월 달에 휴가를 마음 놓고 못 간다 하는 어떤 가야죠. 그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때 한 사흘 갖다가 평가 절하를 해버렸습니다. 인민은행이. 예.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시장이 막 부러지고 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는 와중에 올라가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얘기를 전개해 볼게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CNBC에 지금도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고시 환율을 갖다가 예? 유안 미드 포인트니까 고시 환율을 스트롱거 된 7 위안, 1달러당 7. 그거보다 스트롱거, 즉 위안을 강세. 좀 더 정확하게는 6.9683 위안으로 고시를 했어요. 어제 장 마감 상하이 외환시장에서는 7.035로 끝났단 말입니다. 예. 이걸 갖다 지금 앞자리를 바꿔버린 거죠. 7 아래로 빅피겨를 아예 바꿔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죠? 중국이 그래도 조금 꼬리를 수그리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는구나. 네. 여기서 바로 부딪히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달러원 환율하고 달러 위안 환율하고 붙어 다니는 거 보이시죠? 예. 빨간색이 위안 환율입니다. 까만색은 우리 달러원 환율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거의 상관관계가 뭐 밀접하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는 빨간색은 앞서 살폈던 위안화 환율인데, 영내 위안화 환율인데, 이 검은색 조금 더 위에, 즉 위안이 좀 더 약세라야 된다고 판단하는 이 환율은 뭐냐?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USD CNH 환율,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에요. 그냥 그때 우리 97년에 NDF 시장에서 원화가 거래되기 이제 초기 무렵에 예. 아시아 외환위기, 특히 한국의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서울에서는 1,000원 못 넘게 하려고 개입도 하고 할 무렵에 홍콩에서는 막 들려오는 얘기가 1,000원도 넘었다, 1,200원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단 말입니다. 바깥에서 즉 한국 외환당국의 규제나 손길에서 자유로운 세력들은 한국 원화 1,000원 아니야, 그거보다 형편없어라고 벌써 막 배팅을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것과 비슷한 이제 흐름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끝부분에서 꺾였죠. 네. 꺾였습니다. 이렇게 위민은행이 오늘 한번 수그리는 모습. 그래서 이 길길이 뛰던 달러 환율이 1223원도 찍었던 이 환율이 이렇게 살짝 이제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 좀 계속 치솟기만 하던 환율이 찍고 도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수도 오늘 그나마 돌았던 거죠. 그런 시기였고, 놀라운 것은 뉴욕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수 선물도 지금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꽤나 낙폭이 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까지 무너지나 싶었는데 예. 지금 이 아시아에서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환율 고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서 더 강하게. 바로 주먹을 서로 교환할 정도는 아닌가 보구나. 예. 아직도 서로 덤벼봐 때려봐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단계구나 하는 데서 오는 시장의 뭐랄까요, 약간의 안도죠.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친구들끼리 둘이서 있으면은 손은 뒤로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그 정도 멱살도 잡지 않은 상태. 그런 것 이 같아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오늘 뭐 6위안대로 고시를 했어도 거세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7.03, 뭐 예, 뭐 여기에 위안화 환율 7.05에서 뭐 예.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제로로 돌려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파월 의장의 의견과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 안 그래도 지금 카피는 못 외웠습니다만 트위터에 첫 트위터에서 해놨더만요. 예. 듣고 있지 연준? Are you listening? Federal Reserve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 결국 금리를 갖다 확 내리라 하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이 증시가 다 이렇게 위태위태해 보이고 훅 불면 자빠질 듯한 그런 어떤 갑자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것이 예. 진짜 장이 부러지려고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울고 나면 우는 아이 뭐 떡 준다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이런 데 못 이겨서 결국 연준이 뭐 지난 7월 30일 날 그렇게 강조했던 이거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든다는 거 절대 아니야 했던 것도 뭐 워낙 오락가락 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그쵸. 안 되겠는데 우리 이거 좀 금리 공격적으로 내려야겠는데라고 전화하고 예. 실제 돈을 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아닌 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버블에 앞선 도움닫기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장인지 이게 지금 판단이 지금으로 봐서는 50도 50입니다. 딱 50도. 이러다가 잘못하면 정말 한 10년 주기로 오는 크게 조정받는 예. 한 반토막 토해내는 이런 장이 오려고 이러는지 아니면 요 정도 조금 앓는 소리 하고 나서 다시 가는지. 다시 또 가는지 그때 가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버블이죠. 이제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풀려나갈 것인지가 이제 모르는 거기서 내 생각에 이거는 못 가는 장인데 다 온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올라오면 정리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후자 쪽의 시나리오에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밀릴 때마다 사고 싶어지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7위안 얘기도 했는데 1,200원도 뚫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엔화도 원화 대비해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예. 이 부분 조목적으로 볼 때 어떻게 환율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좀 적응을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는 좀 급합니다. 환율이. 예, 환율이 급하고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확 커지면은 빅스도 지금 시카고에 거래되는 그 빅스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 버렸어요. 그쵸. 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좀 급하다 싶은 거는 이 달러원 주간 차트에서 나타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사실은 이 정도 선 말입니다. 지금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정도 선. 예. 이런 선은 사실 여기서 좀 막혀줘야 돼요.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저항 구간이죠. 예,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어제 월요일 날 주초 거래에서 시작하는 걸 갖다가 이 선 위에서 훌쩍 시작해 버렸다. 너무 쉽게 뚫어버렸잖아요. 너무 쉽게 뚫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추세 반전 내지는 이제 장이 한번 돌아설 만한 시점을 갖다 찾기 위해서 보조 지표에서 얼마나 다이버전스 합니까? 지금 살짝 달러원 주간 차트에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번에 1220원 근처에서 고점 받는지 예.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추가 20-30원이 있는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애매한데 이렇게 보시죠. 이젠 조금 큰 그림으로 월간 일목으로 예. 이걸 갖다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중심으로 보는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그동안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쫙 모였다가 지금 여기서 정배열로 돌고 있어서 네. 차트만 보고 있으면 왠지 가야 될 것 같다 위로 그쵸. 하는 느낌이 들었단 말씀을 드렸고 일목균형표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구름대를 올라서 버렸습니다. 그렇죠. 구름대 올라서고 나서 한 2달 정도 조금 긴가민가 했었죠. 그러나 결국 가는 장인데 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전고점은 열어버렸어요. 1214원 어라운드. 예. 지금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1245원이에요.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1200원 위에서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못했는데 이번은 다를까? 이번도 마찬가지여야 되는가? 이게 참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1220원 내지 23원 이 근처에서 오늘 확인했던 이 부분이 한동안 단기적으로 환율의 고점이 될 가능성.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왔던 환율이 좀 조정받는 예.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가는 와중에 지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회복하는 그 장일 가능성. 그런데 이게 짧게 끝나고 결국은 열면은 어디까지를 다음 타겟으로 봐줘야 될까? 아무래도 1245, 50까지는 또 열어놔야 될 것 같은. 이게 열린다. 이 1245나 1250은 레벨도 열린다. 그렇다면 이제 1300엔이란 환율을 갖다 입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떤 펀더멘털 차원이나 외환 수급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뭔가 판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염두에 둘 만한 레벨은 지금 말씀드린 오늘 확인했던 1220 근처. 예.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단단하게 위에서 눌러주는지 이게 열렸을 때 그다음 1245 내지 50까지 뭐 그런 정도의 장입니다. 일단 뭐 1245원 위로 올라가면은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은 안 오기를 저희가 또 봐야 될 것 같고 쉽게 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시아의 최악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어제 증시에서는 좀 심해도 이렇게 심할까 심했죠. 싶었는데 이게 어떠세요? 이게 시장을 어떻게 봐야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어쨌거나 예. 정작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진짜 뼈 아픕니다. 금년 들어서 지수의 등락률을 갖다 살펴보면은 파란색 나오는 나라 몇 군데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뭐 지금 제일 최악이고요. 예. 그리고 고작 보이는 게 인도네시아 정도, 그리고 유럽에 가니까 폴란드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래도 뭐 두 자릿수 상승이고 아직도 그런 식인데 참 묘하죠. 여기서 이제 일단 위안화가 촉발했던 위안화 약세 그리고 환율 급등 이런 식으로 조성되었던 공포감은 어느 정도 오늘부로서 조금 이렇게 눌려지는 그 거죠. 정도는 아니야 하는 정도의 사인은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켜볼 거는 미국 증시죠. 아까 지수선물 흐름이 꽤나 큰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밤 굉장히 그건 합니다. 예. 좀 이렇게 기대해 볼 만은 한데 S&P 500 지수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 단기 추세선을 물고 내려갈 만큼 컸어요. 이 부분에서 뭔가 기계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는 느낌이 들죠. 예. 자, 그 다음에 월간 차트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던 이 우리가 봐왔던 이 쭉쭉쭉쭉쭉 가던 거하고 다른 이 와리가리가 뭐냐 말이죠. 예? 이게 결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워지고 굉장히 중요한 레벨에 와 있고 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바와 같이 과거 대공황 이후 블랙먼데이나 닷컴버블 무너질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다우지수에서 늘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예.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증시에 앞으로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 한일 관계 이런 것까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죠? 이 굵직한 거에 우리만의 또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고 크게 봐서는 이겁니다. 미국이 이러다 진짜 무너지나 아니면 미국 짧게 이러다가 다시 또 가느냐 그걸 한번 봐줘야 되는데 다시 가는 쪽을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환율 조작 지정이라고 우겨가지고 일단 산소 마스크는 됐어요. 산소 마스크는 대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일어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정도의 조치는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내놓을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장이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던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사고 싶지는 않다는 게 지수 흐름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수급이 영 수급이 지금 안 좋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랄까 미국이 오를 땐 당연히 못 오르는데 내릴 땐 또 당연히 같이 내려야 되는 좀 그런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가 네. 조성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조심해야 될 시점은 맞고 그동안에 뭐 오를 때 미국 증시 안 보셨더라도 최근에 지금 부러지고 있는 미국 증시는 반드시 확인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이야기 상담까지 2부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